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일 동창회. 김성우는 집을 나서며 넥타이를 다시 매봅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손길이 어색해요. 은퇴를 2달 앞둔 67세의 모습이 거울에 비칩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성우는 초대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라고 적혀 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모두 60을 넘었다니요. 아내가 거실에서 말을 걸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오랜만이라 그래.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 성우는 대답 대신 신발을 신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따로 모임을 가졌거든요. 오늘 같은 대규모 동창회는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죠. 그래도 초대를 받았으니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녁 늦을 거야. 먼저 자.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성우는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탑니다. 동창회 장소는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이에요. 1시간쯤 걸리는 거리죠. 지하철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여요. 50년 전 이 도시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표지판을 따라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가요. 문 앞에서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우는 그중 몇 명의 얼굴을 알아봐요. 하지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김성우.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아요. 박진수입니다. 학창시절 반장을 했던 친구죠. 진수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야? 한 5년? 지난 동창회 때 본 게 마지막이었나? 맞아, 그때구나. 두 사람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공간에 원탁이 여러 개 놓여 있어요.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죠. 성우는 둘러보며 아는 얼굴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 대부분 낯설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실감합니다. 진수가 한 테이블을 가리켜요. 우리 반 사람들 저기 모여 있어. 가자. 성우는 진수를 따라갑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5-6명이 앉아 있어요. 모두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우야. 오랜만이네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죠.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이미 은퇴했고 자녀 이야기도 나옵니다. 손주 자랑도 빠지지 않아요. 성우는 대화에 적당히 끼어들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연회장에는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모두 나이 든 모습이지만 어딘가 젊은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걸음걸이, 말투, 웃는 모습에서요. 그때 성우의 시선이 멈춥니다. 입구 쪽에 한 여성이 서 있어요. 회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죠. 성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윤정미입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50년은 아니에요. 몇 번의 동창회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본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에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아요. 성우는 시선을 돌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이러는 걸까요?
67세의 나이에 첫사랑을 보고 떨리다니요. 옆에서 진수가 말합니다. 윤정미도 왔네. 다른 사람들도 정미를 발견합니다. 정미, 여기. 정미는 손을 흔들며 다가와요. 성우가 앉은 테이블로 오고 있습니다. 성우는 자세를 고쳐 앉아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정미가 테이블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정미야, 오랜만이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정미는 성우 옆자리가 아닌 건너편에 앉아요. 성우와 눈이 마주칩니다. 정미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요. 성우 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야.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아요. 진수가 분위기를 띄웁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건배나 할까? 잔에 술이 따라집니다. 사람들이 잔을 들어요. 건배를 하고 각자 술을 마십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쏟아져 나오죠.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그러다 누군가 물어요. 정미야, 너 아직도 혼자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정미는 잠깐 멈칫하다 웃으며 대답해요. 네, 그냥 혼자 살아요. 아니, 왜? 그렇게 예쁜데 왜 결혼 안 했어? 그냥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사람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성우는 잔을 들고 술을 마셔요. 목구멍으로 술이 타고 내려가지만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정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우는 정미를 힐끗 봅니다. 정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불편한 기색은 없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진수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너희 둘 학창 시절에 사귀지 않았어? 성우는 깜짝 놀라 진수를 봐요. 정미도 잠깐 손을 멈춥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야. 성우가 서둘러 부인합니다.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죠. 아, 그래. 내가 잘못 봤나? 그때 너희 둘이 자주 같이 다녔던 것 같았는데. 그냥 친구였어. 성우의 말에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성우와 정미를 번갈아 봅니다.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녀가 자리를 떠납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봐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옆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정미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누가 프러포즈한 사람도 있었다던데 다 거절했대. 왜? 그건 나도 몰라. 성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술을 마십니다.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커져요. 혹시 자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50년 전 일인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자라납니다. 성우는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어요. 정미가 돌아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계속해요.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동창회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성우는 그 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에요. 정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녀는 대화에 끼어들지만 어딘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9시가 넘어 동창회가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죠. 성우도 일어섭니다. 정미는 이미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우는 그녀에게 다가갈까 망설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50년 만에 나누는 대화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성우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정미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연회장을 나가요. 성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진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립니다. 괜찮아? 응?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진수는 웃으며 지나갑니다. 성우는 홀로 남아 텅 빈 연회장을 바라봐요.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우는 연회장을 나와 로비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옆에 섭니다. 정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요. 침묵이 무겁게 흐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탑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서 대화는 불가능해요.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성우와 정미도 따라 내려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성우는 외투깃을 세워요. 정미는 이미 걸어가고 있어요. 성우는 그녀를 불러야 할지 망설입니다. 결국 부르지 못합니다. 정미는 점점 멀어져요.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무언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끝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성우는 계속 정미를 생각해요. 그녀의 얼굴, 목소리, 눈빛. 모든 게 50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인연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우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어요. 성우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오늘 밤은 길 것 같아요. 신 이 과거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납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자꾸만 어젯밤 동창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정미의 얼굴, 그녀가 혼자라는 말,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습,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어봅니다.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그냥, 다들 늙었더라고. 당신도 늙었잖아요. 아내는 웃으며 말합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별로.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랬지. 성우는 정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요. 신문을 펼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진수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어제 재밌었지? 2차 못 가서 아쉬웠네.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모이자. 성우는 간단히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좋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성우는 연락처를 뒤적여 봅니다. 혹시 정미의 번호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없습니다. 당연하죠. 50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왜 자꾸 정미 생각이 나는 걸까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요. 오후가 되어 성우는 산책을 나갑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게 요즘 일과예요. 은퇴를 앞두고 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따르는 거죠.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노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어요.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부부가 함께 온 사람도 있죠. 성우는 혼자 앉은 노인을 보며 정미를 떠올립니다.
그녀도 이렇게 혼자 공원에 올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요? 성우는 고개를 저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정미의 삶은 정미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자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다시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야, 나야. 성우. 무슨 일이야? 그냥 어제 동창회 생각이 나서. 그래, 나도 오늘 계속 생각했어. 다들 정말 오랜만이었잖아.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어봅니다. 진수야, 윤정미. 너 걔 소식 아는 거 있어? 전화 너머로 진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역시 신경 쓰이는구나? 아니,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데? 걔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진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아요.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학창 시절에 뭔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무슨 일?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가. 성우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일? 정확히는 몰라. 그냥 그 무렵부터 정미가 학교에 잘 안 나왔잖아. 기억 안 나? 성우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미가 결석을 자주 했었죠. 당시에는 그냥 아픈가 보다 했어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 너희 둘 사이도 좀 어색해졌었잖아. 그랬나? 아, 너 기억 안 나? 그때 정미가 갑자기 너한테 차갑게 굴었잖아. 성우는 그제야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3 가을쯤이었어요. 정미가 갑자기 자기를 피하기 시작했죠. 같이 걷던 등하교 길도 따로 가게 됐고요. 성우는 당시에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죠. 그러다 대학 진학 준비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나는 내가 정미한테 차였다고 생각했어. 진수의 말에 성우는 웃음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귄 적도 없는데. 진짜? 난 당연히 사귀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친구였어.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어요. 친구 이상이었다는 걸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정미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성우는 그 이유를 모른 채 받아들였고요. 그래도 신경 쓰이면 한번 연락해봐. 연락처가 없는데. 내가 알아볼까? 다른 동창들한테 물어보면 나올 거야. 성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50년 만에 연락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요. 그래, 알아봐 줄래? 알았어. 알아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미와 다시 연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말을 꺼내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별로. 은퇴 때문에 걱정되세요? 그런 것도 있지. 성우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 은퇴보다는 어젯밤 동창회가 더 신경 쓰이거든요. 은퇴하면 우리 여행이나 다닐까요?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래도 되겠지. 아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50년 전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밤이 되어 성우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장을 뒤적이다 오래된 앨범을 발견해요. 고등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봐요. 졸업사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성우의 사진도 있고 정미의 사진도 있어요. 정미는 사진 속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죠. 표정은 밝지 않아요. 무언가 걱정하는 듯한 얼굴입니다. 성우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봐요.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미의 눈빛에 담긴 무게감, 억지로 짓는 듯한 미소, 뭔가 숨기고 있던 것 같아요. 성우는 앨범을 넘겨 단체 사진을 봅니다. 반 전체가 모여 찍은 사진이에요. 성우와 정미는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이죠. 왜였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우는 앨범을 덮고 책장에 도로 꽂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진수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정미 연락처 알아냈어. 보낼까? 성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떨려요. 연락처를 받으면 전화를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성우는 답장을 보냅니다. 보내줘. 곧 정미의 전화번호가 도착합니다. 성우는 그 번호를 연락처에 저장해요. 이름칸에 윤정미라고 입력합니다. 저장을 마치고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봐요. 이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50년 만에 걸어야 할 전화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 아니 모레쯤 전화해 볼까요?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어요. 결국 전화하게 될 거라는 걸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성우는 또 잠을 설칩니다.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요. 교실에서 정미를 봅니다. 그녀가 미소 짓고 있어요. 성우가 다가가려 하지만 정미는 점점 멀어집니다. 성우는 달려가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정미는 결국 사라지고요. 성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새벽 3시예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성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깨어 있겠죠. 혹시 정미도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성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동창회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거죠. 성우는 한숨을 쉽니다.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요. 동창회는 단순한 추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낸 자리였죠. 성우는 서재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듭니다. 뭔가 쓰고 싶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저 윤정미라는 이름만 적어봅니다. 세 글자, 50년을 품고 살아온 이름. 이제야 다시 불러보는 이름. 성우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 일에 집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궁금증은 점점 커지고 알고 싶은 마음도 커져만 가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성우는 밤을 거의 새웠어요.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성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결국 정미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신 3건네 받은 과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결국 정미에게 전화하지 못했어요. 매일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까지 가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50년 만에 전화치고는 너무 어색한 안부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성우는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죠. 은퇴를 앞두고 회사도 주 3일만 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커피를 마시던 중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성우는 받을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성우 씨, 저 윤정미예요. 성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커피 잔을 든 손이 떨립니다. 아, 정미야.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아니, 괜찮아. 어떻게 내 번호를 진수한테 받았어요. 진수가 제 번호도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진수를 떠올립니다. 그 친구가 정미에게도 자기 번호를 줬구나 싶어요. 아, 그렇구나. 전화 너머로 정미의 숨소리가 들려요. 그녀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우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성우는 깜짝 놀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에요. 만나? 지금? 네, 급하진 않은데. 드릴 게 있어서요. 드릴 게? 네, 전화로 설명하긴 어려워서요. 성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바라던 일이었죠.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역 근처 카페에 있어. 그럼 제가 30분 후에 그쪽으로 갈게요. 역 앞 공원에서 만나요. 알았어. 그럼 거기서 보자. 전화가 끊깁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봐요. 방금 일어난 일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정미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했고요. 성우는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섭니다. 역 앞 공원은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성우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서는 청년이 되는 걸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여성 한 명이 걸어옵니다. 정미입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정미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동창회 때보다 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요.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미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래. 앉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미가 먼저 입을 엽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라셨죠? 아니야. 사실 나도 전화하려고 했었어. 정말요? 응. 그런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정미는 미소를 짓습니다. 쓸쓸한 미소예요.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는데? 전화할까 말까? 이걸 드려야 할까 말까? 정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요. 낡은 종이 상자예요.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습니다. 이게 뭔데? 성우 씨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내 거? 무슨 소리야? 오래전에 성우 씨가 제게 준 거예요. 정미는 상자를 성우에게 건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받아요.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워요. 이게 언제 준 건데? 고등학교 때요. 3학년 가을쯤. 성우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아요.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성우는 상자를 들여다봐요. 테이프를 뜯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지금 열어봐도 돼? 네, 물론이죠. 원래 성호 씨 거니까. 성호는 천천히 테이프를 뜯습니다. 오래된 테이프라 쉽게 떨어져요. 상자를 열어보니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낡은 편지 한 통이에요. 봉투가 누렇게 변했어요. 성우는 편지를 꺼내봅니다. 자기 필체예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편지를 펼쳐 읽어봅니다. 정미야, 요즘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나는 내가 좋아. 이 마음 알잖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성우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런 편지를 썼었구나 싶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요. 상자 안에는 다른 것도 있어요. 작은 사진 한 장. 수학여행 때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성우와 정미가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 몇 장.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1978년 10월 15일, 병원 1978년 11월 3일, 구청 1978년 12월 20일 병원. 성우는 메모를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게 뭐야? 정미는 잠시 말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제가 그때 자주 간 곳이에요. 왜? 정미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갑자기요. 성우는 정미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네, 고3 가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주 못 나왔던 거야? 네,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셨거든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성우 씨가 편지 줬어요. 왜 피하냐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그랬구나.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가가 붉어져요.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 말해요? 우린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성우 씨도 대학 준비해야 했고, 정미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성우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할까봐.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50년 전의 진실이 지금에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힘드셨어? 정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는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결혼도. 네,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어머니도 몸이 약하셨고, 제가 이래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요. 성우는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정미의 50년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요.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정미는 미소를 짓습니다. 평생 혼자 간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성호 씨를 보니까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 성호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67세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성호 씨가 미안할 일 없어요. 정미는 성호의 손을 가볍게 잡아요.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돌본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래도 성호 씨 행복하셨죠? 성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름 평범하게 살았어.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습니다. 공원에 석양빛이 가득해요.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벌써? 네, 할 말은 다 했어요. 성호도 일어섭니다. 정미야, 연락 계속할 수 있을까? 정미는 잠시 망설입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남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미는 가방을 듭니다. 성호 씨,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과 함께요. 너도, 저도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요. 정미는 뒤돌아 걸어갑니다. 성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봐요. 막아야 할까요? 붙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성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미는 점점 멀어져요.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성호는 상자를 꼭 안습니다. 50년의 무게가 느껴져요. 자기가 전혀 몰랐던 50년이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봐요. 편지, 사진, 메모. 모든 게 정미의 삶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해요. 저 별들도 오래전부터 저기 있었겠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요. 정미도 그랬어요.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혼자 힘들게 살아왔던 거예요. 성호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성호는 일어섭니다. 집으로 가야 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자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걷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요. 마음도 무거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줘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저녁 드실 거죠? 그래. 성호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죠. 정미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고요. 성호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고마워서.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성호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아요. 다시 한번 내용물을 꺼내봅니다. 편지를 읽고 사진을 보고 메모를 살펴봐요.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자기가 썼던 글씨, 함께 찍었던 사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전혀 몰랐어요. 성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상자도 닫아요. 이제 알았으니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아요. 정미에게 미안한 마음,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 대한 원망, 모든 게 뒤섞여 있어요. 성호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어디선가 정미도 이 밤을 보내고 있겠죠. 혼자서요. 성호는 눈을 감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정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요. 도와줄 수 있는지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을 뿐이죠. 성호는 상자를 서랍에 넣습니다. 소중히 보관할 거예요. 정미가 50년 동안 간직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성호는 꿈을 꿉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어요. 옆자리에 정미가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해요. 성호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성호는 대답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정미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성호는 눈을 뜹니다. 새벽이에요. 꿈이었죠. 하지만 상자는 진짜예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진짜고요. 성호는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서랍을 열어 상자를 꺼내요.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요? 성호는 답을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미의 이야기를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요. 너무 늦게요. 신사 숨겨진 진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상자를 받은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꾸만 정미가 떠오르고 메모에 적힌 날짜들이 신경 쓰입니다. 1978년 10월 15일, 11월 3일, 12월 20일. 왜 이 날짜들을 기록해뒀을까요? 단순히 병원 방문 날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우는 서재에서 상자를 다시 꺼냅니다. 메모를 하나씩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봐요. 날짜 옆에 적힌 장소들. 병원, 구청, 다시 병원. 왜 구청에 갔을까요? 병원과 구청을 오간 이유가 뭘까요? 성우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1978년 당시 병원을 찾아봐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확장됐더군요. 성우는 결심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미가 왜 그때 그곳들을 오갔는지 알고 싶어요. 단순히 아버지 병간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내에게는 옛날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미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1시간쯤 걸려요. 병원에 도착하니 예전보다 훨씬 큰 건물이 됐어요. 50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성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봐요. 저 오래된 진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나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니라 친구 아버지 기록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어려운데요. 그냥 1978년도에 여기 입원했었는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죄송합니다. 성우는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혹시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계신 분 없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원무과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지금은 은퇴 준비 중이세요.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겁니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성우를 봅니다. 3층 원무과로 올라가시면 김 과장님이 계세요. 잠깐 시간 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원무과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성우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1978년 당시 입원 환자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김 과장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1978년이면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 씨 성을 가진 분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찾기 어려운데요. 당시 환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성우는 메모를 꺼내 보여줍니다. 10월 15일, 11월 3일, 12월 20일. 이 날짜들에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은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10월에 입원하셨다가 12월에. 아, 혹시 뇌졸중 환자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경외과였을 거예요. 당시 그쪽은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김 과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습니다. 윤 씨. 그때 딸이 매일 병원에 왔던 분 계셨는데 성우의 가슴이 뜁니다. 고등학생 딸이요? 네, 맞아요. 교복 입고 학교 끝나면 바로 왔었죠. 매일같이. 그분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요. 워낙 열심히 간호하셨거든요. 그 나이에 혼자서.
김 과장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환자분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12월 말쯤이었나.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미가 매일 병원에 왔다는 말이 떠올라요. 고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다니요. 그 학생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셨는지 자주 못 오셨고요. 혼자서 다 감당했겠네요. 그렇죠. 병원비도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당시엔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성우는 한숨을 쉽니다. 17세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어요. 혹시 구청에도 갔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구청이요? 아마 의료비 지원 신청하러 갔을 거예요. 당시엔 그런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미가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냈던 거예요. 병원 간호, 서류 작업, 동생들 돌보기까지. 그 학생,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친구세요? 네.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 전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럴 수 있죠. 당사자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요. 성우는 김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셔요. 하지만 마음은 어둡습니다. 성우는 근처 벤치에 앉아요. 정미가 매일 걸었을 길을 보며 생각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 길을 걸어 병원에 왔겠죠. 아버지를 돌보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성우는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메모에 적힌 구청이에요. 당시 그 구청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구청에 도착해 민원실로 갑니다. 직원에게 1978년 당시 의료비 지원 신청 기록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봐요. 예상대로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개인정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성우는 포기하고 구청을 나옵니다. 기록을 직접 볼 순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정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성우는 구청 앞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50년 전 정미도 여기 앉았을까요? 서류를 기다리며 지친 몸을 쉬며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정미의 번호를 누르고 싶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과거를 캐고 다녔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결국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씁니다. 정미야, 나 성우야. 오늘 병원에 갔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보내고 성우는 답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아요. 1시간쯤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성우는 일어서서 집으로 향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옛날 친구 만났어. 재밌으셨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생각할 게 많았어. 아내는 성우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어요. 식사 후 성우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상자를 다시 꺼내 메모를 봐요. 이제 이 날짜들의 의미를 알았어요. 정미의 고통이 시작된 날들이에요. 성우는 메모를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한 장 꺼내 글을 쓰기 시작해요. 1978년 가을, 윤정민은 혼자였다. 아버지의 병, 동생들의 생활, 학업. 모든 것을 17세 소녀가 감당했다. 나는 그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내 안녕만을 생각했던 건 아닐까? 정미가 나를 멀리한 이유를 이해한다.
나는 그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성우는 펜을 놓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정미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성우 씨, 왜 병원에 갔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성우는 답장을 씁니다. 알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성우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만해요. 과거를 파헤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씁니다. 미안해.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죠. 50년 전 그 밤에도 별은 떠 있었을 거예요. 정미가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를 돌볼 때, 혼자 울었을 때,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을 때,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죠.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미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성우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습니다. 상자도 함께 넣어요. 이제 더 이상 캐지 않을 거예요. 정미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17세 소녀가 혼자 감당했던 무게, 자기가 전혀 몰랐던 고통. 성우는 서재를 나와 침실로 향합니다.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어요. 성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누군가는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죠. 정미는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서요.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정미를 만나고 싶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꿈은 오지 않습니다. 성우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긴 밤을 보낼 뿐이에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정미도 어딘가에서 이 밤을 보내고 있겠죠. 혼자서, 익숙하게. 성우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신 오박진수의 증언. 주말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며칠째 정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매일 병원에 왔던 고등학생,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소녀. 그게 바로 자기가 좋아했던 정미였어요. 성우는 더 알고 싶어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정미가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성우는 박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는 당시 반장이었고 정보통이었어요.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 몰라요. 진수야, 나야. 성우. 무슨 일이야? 시간 있어? 오늘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일인데? 정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진수의 한숨 소리가 들려요. 역시 그 일 때문이구나. 알았어. 점심때 만나자. 두 사람은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성우는 일찍 나가 카페에서 진수를 기다려요. 30분쯤 지나 진수가 도착합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요. 그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진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정미가 고3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 뭘 알아? 정미 아버지가 쓰러졌던 거, 병원에 오래 입원했던 거, 그리고 진수는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던 거.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들으니 또 가슴이 아파요. 너는 어떻게 알았어? 진수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습니다. 그때 내가 반장이었잖아. 선생님한테 정미 결석계를 전달받았어.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아픈가 보다 했지. 근데 결석이 너무 잦아지더라고.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안 나왔어. 진수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보고 가정 방문을 하라고 하셨어. 반장이니까. 성우는 귀를 기울입니다. 정민의 집에 갔었어. 11월 초쯤이었나.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집이 분위기가 안 좋더라. 정미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어. 정미는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간병한다고. 성우는 주먹을 줍니다. 그때 자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학 입시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겠죠.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정미가 학교 잘 못 나와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겠어. 괜찮다고 했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어. 진수는 한숨을 쉽니다. 선생님도 안타까워 하시더라. 하지만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진수는 성우를 똑바로 봅니다.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해요. 너도 고3이었잖아. 대학 가야 했고, 정미도 그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성우야, 정미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진수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정미를 한 번 더 봤어. 12월쯤이었나? 우연히 병원 근처에서. 그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미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멀리서 봤거든. 얼굴이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진수는 눈을 감습니다. 교복 입은 채로 휠체어 밀고 나오는데 나이든 환자분이 타고 계시더라. 아버지였겠지. 성우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17세 소녀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걷는 모습.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그냥 모른 척했어. 다가가면 정미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다가가서 물어봤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이 테이블만큼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성우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 후로는 12월 말에 정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선생님한테. 장례식은? 갔지. 반 애들 몇 명이랑. 나는 왜 몰랐지? 진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너한테 일부러 안 말했어. 정미가 그러더라고. 성우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성우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공부에 방해되니까. 대학 시험 앞둔 시기였잖아. 그래도 정미는 끝까지 너를 생각한 거야. 자기 일로 내가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미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배려했다니요. 장례식장에서 정미를 봤어. 상주로 앉아있더라.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7세 소녀가 상주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더라. 많이 울었어? 아니, 그게 더 가슴 아팠어. 정미는 울지 않았어.
그냥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 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랑 동생들은 울고 있었는데 정미만 표정이 없었어. 마치, 마치, 마치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한 것처럼. 성우는 테이블에 손을 짚습니다. 정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요. 혼자서 모든 걸 떠안고 울 시간조차 없었겠죠. 그 후로 정미는 학교를 그만뒀어. 자퇴했어? 응. 졸업까지 2달 남았는데 그만뒀어. 일을 해야 한다고. 무슨 일? 공장이었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여튼 돈을 벌어야 했대. 동생들 학비 때문에. 성우는 고개를 떨궈요. 대학에 가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군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거예요. 그때 나도 정미한테 미안했어.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줬어? 용돈 좀 모아서 줬지. 근데 정미가 받지 않더라고.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진수는 한숨을 쉽니다. 자존심이 강한 애였어. 도움받는 걸 싫어했지. 성우는 정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던 그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던 그녀. 그 후로는 대학 가고 나서 한동안 소식을 몰랐어. 몇 년 뒤에 우연히 길에서 봤는데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많이 달라져 있더라.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달까? 말은 걸었어? 응. 인사했지. 정미는 반갑게 인사하긴 했는데 금방 가더라고. 바쁘다고. 진수는 창밖을 봅니다. 그때 느꼈어. 정미는 우리랑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성우도 창밖을 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미도 그중 한 명이었겠죠. 근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성우의 질문에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뭔데? 아마 동생들 때문 아니었을까? 결혼하면 동생들을 못 돌보잖아. 그렇게까지. 정미는 그런 애였어. 책임감이 강했지. 자기가 가장이 된 이상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을 거야. 성우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요. 혹시 프로포즈 받은 적 있다는 거 알아? 들었어. 몇 번 있었다던데. 다 거절했대. 이유가 뭐래? 그건 아무도 몰라. 정미가 말 안 했으니까. 하지만 성우는 알 것 같아요. 정미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가족의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성우야.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정미한테 미안해하는 거 알아. 근데 너 잘못 아니야. 하지만 당시에 너도 17살이었어. 고등학생이었고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래도 옆에 있어줄 수는 있었잖아. 정미가 원하지 않았어. 그게 정미의 선택이었어. 진수는 성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과거는 과거야. 바꿀 수 없어. 알아.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럴 거야. 나도 가끔 생각하면 미안해. 더 도와줄 걸 그랬나 싶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습니다. 진수가 시계를 봅니다. 나 곧 가봐야 해. 약속이 있어서. 그래, 고마워. 이야기 들려줘서. 괜찮아. 근데 성우야. 응? 정미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 너한테도 가족이 있잖아.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걱정 마. 진수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갑니다. 성우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봐요. 진수가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정미.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하던 정미.
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향하던 정미. 모든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정미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앉아 있어요. 식은 커피를 마시며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정미는 그런 평범함을 누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성우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미는 자기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냈으니까요. 성우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내내 정미를 생각해요. 지금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줘요. 성우는 아내를 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고마워서. 아내는 어리둥절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성우는 아내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미는 혼자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성우는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정미의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알게 됐다는 거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어요. 신6 찾아간 흔적들.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성우는 진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요. 정미가 공장에서 일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공장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8세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일이었을 거예요. 성우는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정미의 50년을 이해하고 싶었죠.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성우는 메모에 적힌 마지막 날짜를 다시 봅니다. 1978년 12월 20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그 이후 정미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우는 인터넷으로 당시 기록을 찾아봅니다. 1978년 말 고등학교 자퇴자 명단 같은 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우는 동창의 명부를 꺼냅니다. 정미의 주소가 적혀 있어요. 현재 사는 곳이죠. 성우는 그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예요. 집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죠. 성우는 결심합니다. 내일 그곳에 가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내에게는 산책 간다고 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정미가 사는 동네로 향합니다. 1시간 반쯤 지나 목적지에 도착해요. 한적한 주택가입니다.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고 골목은 좁아요. 성우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어갑니다. 정미의 집을 찾았어요. 2층짜리 낡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고 2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어요. 성우는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윤정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오면 정미가 놀라지 않을까요? 결국 누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집을 바라봐요. 정미는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혼자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정미예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네요. 성우는 벤치에서 몸을 숨깁니다. 정미가 자기를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요. 정미는 골목을 걸어 시장 쪽으로 향합니다. 성우는 멀찌감치 따라가요. 정미는 재래시장에 들어갑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를 들르며 장을 봐요. 혼자 사는 사람답게 적은 양만 삽니다.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정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장을 보는 것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혼자, 저녁을 먹는 것도 혼자겠죠. 정미가 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성우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대신 시장 안작은 식당에 들어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와요.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었지. 그럼 이 동네 사람들 많이 아시겠네요. 그럼 다 알지. 왜?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윤정미라고 2층 집에 혼자 사시는 분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정미 씨. 알지. 착한 사람이야. 오래 사셨어요? 한 20년? 아니, 25년쯤 됐나? 처음 이사 왔을 때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혼자 사시는 거 맞죠? 그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 참 안 됐어. 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젊을 때 고생 많이 했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가족들이요? 어머니랑 동생들. 다 키워놨대. 대학까지 보내고. 성우는 숨을 삼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하셨군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중매도 여러 번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대. 왜요? 글쎄, 그건 나도 몰라. 본인 말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외로워 보이더라고. 명절 때 혼자 있고 아플 때도 혼자고. 성우는 가슴이 아파옵니다. 요즘도 잘 지내세요? 뭐, 그냥저냥. 일은 계속하고 있어. 나이 들어서도. 무슨 일 하세요? 요양보호사. 노인들 돌보는 일. 성우는 놀랍니다. 정미가 요양보호사라니요. 자기 인생을 가족 돌보는 데 썼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그럼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 쉽겠어. 근데 성격이 워낙 성실해서 잘하더라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성우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합니다. 식당을 나와 다시 정민의 집 쪽으로 걸어가요. 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1층 구멍가게 주인을 만납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성우가 인사합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여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2층에 사시는 윤정미 씨 아는 사람인데요. 주인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 정미 씨 아시는 분이구나.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아침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나 보네. 일하러 가셨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주중에는 매일 나가세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주인은 잠시 정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은 분이에요. 집세도 한 번도 안 밀리고 조용하고 이웃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오래 사셨어요? 한 25년? 제가 이 가게 시작할 때부터 계셨으니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 안쓰러워요. 혼자 사시니까. 명절 때도 어디 안 가시고 집에 계시더라고. 동생들은 안 찾아와요? 주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가끔 오긴 오는데 자주는 아니에요. 바쁘신가 봐요. 성우는 씁쓸해집니다. 정미가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들이 지금은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군요. 정미 씨한테 뭐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성우는 인사하고 골목을 나섭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미의 삶을 충분히 엿봤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성우는 생각합니다. 정미는 5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혼자서 묵묵히 일하며 그리고 지금도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은 뒤로 미룬 채요. 성우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미가 너무 안쓰러워요.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살아봤어야 하는데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려봤어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정미의 뒷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걷던 그 모습.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가까워졌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래 나가셨네요. 응.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녔어.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어요. 식사 중에 아내가 말합니다.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네, 표정이 어두워요. 성우는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글쎄요. 다른 사람 만났겠죠.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아내는 성우를 자세히 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정미처럼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랍에서 상자를 꺼내요. 오늘 본 정미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성우는 노트를 펼치고 글을 씁니다. 오늘 정미가 사는 곳에 갔다. 25년을 같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장을 보는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모두 혼자였다. 이웃들은 정미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친절하다고. 하지만 외로워 보인다고도 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다. 정미는 평생 누군가를 돌봤다. 가족을, 그리고 지금은 남의 가족을. 하지만 정작 정미를 돌보는 사람은 없다. 이게 공평한 일일까? 이게 옳은 일일까? 성우는 펜을 놓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참아요. 정미는 아마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혼자서 묵묵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게 정미가 선택한 삶이에요. 하지만 너무 슬픈 선택입니다. 성우는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저 별빛도 외롭지 않을까요? 혼자 빛나고 있으니까요. 정미도 그런 별 같아요. 홀로 빛나는 별. 아름답지만 외로운 별.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정미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정미의 50년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성우는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와요. 거실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성우는 아내 옆에 앉아요. 아내가 성우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정미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그날 밤 성우는 또 잠을 설칩니다. 꿈속에서 정미를 봐요. 그녀가 홀로 걷고 있어요. 끝없는 길을. 혼자서. 성우는 달려가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정미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성우는 깨어납니다. 새벽 4시예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요. 성우는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정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성우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미는 여전히 혼자라는 거요. 그리고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요. 신칠 다시 만날 수 없는 시간. 일주일이 또 흘렀습니다. 성우는 정미의 집을 다녀온 이후로 더 불안해졌어요. 정미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집에 몰래 갔다 왔어라고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정미가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혼자 장 보던 모습, 낡은 집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모든 게 눈에 선합니다. 성우는 결심합니다. 동창들을 통해 정미 소식을 알아보기로요.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성우는 동창회 때 연락처를 교환했던 몇 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자 동창들이에요. 혹시 정미와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첫 번째 전화. 이미숙이라는 동창이에요. 여보세요, 미숙아. 나 성우야. 어머, 성우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그냥 동창회 후에 생각나서. 너 혹시 정미랑 연락해? 정미? 아니, 동창회 때 본 게 다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왜 갑자기 정미가 궁금해? 혹시? 미숙의 목소리가 장난스러워집니다. 아니야, 그냥 동창으로서 궁금한 거야. 그래. 근데 정미는 원래 연락 잘 안 해. 동창회도 가끔만 나오잖아. 그렇구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성우는 다른 동창에게 전화합니다. 박혜진이라는 친구예요. 혜진아, 나 성우야. 성우. 안 그래도 동창회 사진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래. 고마워. 근데 혹시 윤정미 연락처 있어? 정미? 있지. 왜? 전화 좀 하고 싶은데. 받을까? 혜진은 잠시 침묵합니다. 글쎄, 정미가 전화 잘 안 받아.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왜? 바쁜가 봐. 일하느라. 무슨 일 한다던데? 요양보호사. 힘든 일이야. 성우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정미의 번호를 누릅니다. 손이 떨려요.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아요. 성우는 전화를 끊습니다. 10분쯤 지나 문자가 옵니다. 정미에게서예요. 성우 씨, 지금 일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성우는 답장을 보냅니다. 응,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정미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요. 성우는 조바심이 납니다. 정미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너무 과거를 들추고 다녀서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성우는 다시 정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정미야, 바쁜 거 아는데 잠깐만 시간 낼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옵니다. 무슨 말인데요? 전화로 하기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요즘 너무 바빠서. 성우는 간절하게 씁니다. 제발 부탁이야. 30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한참을 기다린 후 답장이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지난번 그 공원에서요.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고마워. 토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어요. 성우는 그 사흘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정미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아니요. 그런 말들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성우는 일찍 공원에 도착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죠.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3시가 되자 정미가 나타납니다.
편한 옷차림이에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거짓말이에요. 정민은 성우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정미의 말투는 조심스럽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정미야, 나 내 집에 갔었어. 정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집에요? 언제요? 저번 주에. 미안해. 몰래 간 거. 왜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 정미는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셨어요? 그냥 궁금했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정미는 한숨을 쉽니다. 성호 씨, 왜 이러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나.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정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익숙해요. 25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동생들은 잘 살아요. 다들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가끔 연락해요. 자주 보러 와? 정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바쁘죠. 다들 자기 가정 있으니까. 성우는 가슴이 아픕니다. 너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희생이 아니에요. 정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성우 씨, 저 후회 안 해요. 동생들 잘 키웠고 어머니도 편히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됐어요. 성우는 정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함도 느껴집니다. 근데 정미야, 네, 혹시 결혼하고 싶었던 적 없어? 정미는 잠시 침묵합니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합니다. 있었죠. 젊을 때는. 왜 안 했어? 상황이 안 됐어요. 동생들 다 키울 때까지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 후에는 정미는 미소를 짓습니다. 슬픈 미소예요. 그때는 이미 나이를 먹었죠. 그리고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성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누가 프러포즈했다고 들었어? 여러 번. 어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거절했다며? 정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제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울 순 없잖아요. 동생들, 어머니, 다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너는 정말 바보야.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인생을 왜 그렇게 희생해? 정미는 성우를 똑바로 봅니다. 성우 씨는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가정 꾸리고 애들 키우고. 그럼 됐어요. 우리 둘 다 각자 선택한 인생을 산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떨고요. 나는 내가 불행한 게 싫어. 저 불행하지 않아요. 정미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외롭긴 해요.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근데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차이가 뭔데? 외로움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불행은 익숙해지지 않지만요. 성우는 정미의 손을 잡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요. 정미야,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성호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성호 씨가 옆에 있었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제 선택은 똑같았을 테니까. 성호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혹시 자기가 있었다면 정미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성호 씨, 정미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근데 성호 씨한테도 가족이 있잖아요. 부인, 자식들. 그들에게 집중하세요.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벌써? 네, 할 말은 다 했어요. 성호도 일어섭니다. 정미야, 우리 이제 안 만나는 거야? 정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로라도. 성호 씨, 우린 50년 동안 친구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친구가 될 순 없어요. 정미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정미는 미소를 짓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각자 살아요. 정미야, 성호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정미는 돌아서 걸어갑니다. 성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봐요. 막아야 할까요? 붙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성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미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성호와의 인연을 여기서 끝내기로요. 정미는 점점 멀어집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 50년 전에도 봤던 풍경이에요. 멀어지는 정미의 뒷모습. 성호는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혼자 남겨졌어요. 공원은 조용합니다. 새들만 지저깁니다.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도 저렇게 흘러갔겠죠. 50년이라는 시간이요. 성호는 눈을 감습니다. 정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외롭지 않기를.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까요? 정미는 아마 계속 혼자 살 거예요. 일하고, 집에 돌아가고, 잠들고. 그렇게 날들이 지나가겠죠. 성호는 일어섭니다. 집으로 가야 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공원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정미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정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요. 마음도 무거워요. 지하철역에 도착해 기차를 탑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까? 정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정미가 그렇게 원하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됐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오래 하셨네요. 응, 생각할 게 많아서.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어요. 식사 후 성호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랍에서 상자를 꺼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편지, 사진, 메모.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정미의 50년이요. 성호는 상자를 다시 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지 않을 거예요. 정미가 원하는 대로요. 성호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저기 어딘가에 정미도 있겠죠. 혼자서 이 밤을 보내며 성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 정미야. 행복해.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이야기.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성호는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이제 잊어야 해요. 아니, 잊을 순 없겠지만 놓아주어야 해요. 정미를요. 그리고 그 50년을요. 신 8 마지막 인사. 성호는 정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손주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정미가 남아 있습니다. 은퇴식 날이 왔어요. 회사 강당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40년을 일한 회사예요.
긴 세월이었죠. 성우는 단상에 올라 퇴임사를 합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요. 회사에 대한 감사, 동료들과의 추억, 앞으로의 다짐, 모두 진심이에요. 하지만 말하는 내내 정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퇴임사를 마치고 내려오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몇몇 후배들이 다가와 인사합니다. 선물도 받고 사진도 찍어요. 웃으며 대화하지만 마음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봐요.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출근길로 오지 않겠죠. 40년 동안 다녔던 길인데요. 어색한 기분이 듭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쉬세요. 아내의 말에 성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정미 생각에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케이크를 자르고 둘이서 먹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요. 시간 많으니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간은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요. 그날 밤 성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어요. 책상 위에는 회사에서 받은 공로패가 놓여 있습니다. 40년 근속.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성우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40년. 정미가 혼자 살아온 시간과 비슷해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까요? 저녁은 먹었을까요? 혼자서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정미의 번호를 봅니다. 전화하고 싶어요.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하지만 정미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 만남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제 각자 살자고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어요. 둥근 보름달입니다. 정미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은퇴한 이후 첫 평일이에요. 공원엔 주로 노인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우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혼자 온 노인이 많아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미처럼 평생 혼자 산 사람들일까요? 성우는 알 수 없어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요. 장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싶었거든요. 슈퍼마켓 안을 걷다가 성우는 멈춰섭니다.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어요. 회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죠. 뒷모습이 익숙합니다. 정미예요.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인사라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정미는 채소를 고르고 있습니다. 오이 몇 개를 집어들고 살펴보죠.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요. 보통의 할머니가 장을 보는 모습. 하지만 성우의 눈엔 외로워 보입니다. 정미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쪽으로 걸어갑니다. 성우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둔 채요. 정미는 계속 장을 봅니다. 두부, 계란, 우유 모두 한 사람 분량이에요. 성우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 장바구니가 정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정미가 계산대로 향합니다. 성우는 멀찍이 서서 지켜봐요. 계산을 마친 정미가 슈퍼마켓을 나갑니다. 성우는 서둘러 과일 몇 개를 집어들고 계산해요. 밖으로 나오니 정미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우는 따라가요. 정미와 같은 정류장에 섭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아요. 정미는 성호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일이 힘든가 봐요. 버스가 옵니다. 정미가 먼저 탑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 타요. 정미 뒤쪽에 앉습니다. 버스가 출발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갑니다. 성호는 앞에 앉은 정미의 뒷모습을 봐요.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구부정한 어깨,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요? 10정거장쯤 지나 정미가 하차 버튼을 누릅니다. 일어서서 내릴 준비를 해요. 성호도 따라 일어납니다. 버스가 멈추고 정미가 내려요. 성호도 내립니다. 정미는 성호를 보지 못한 채 걸어가요. 성호는 뒤에서 따라갑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정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호는 알고 있죠. 지난번에 왔었으니까요. 정미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정미야, 성호가 부릅니다. 정미는 깜짝 놀라 돌아봐요. 성호 씨? 왜 여기에? 미안해.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봤어. 그래서 정미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따라오신 거예요? 응. 미안해. 정미는 한숨을 쉬어요. 성호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알아. 근데 그냥 너 혼자 있는 게 너무 걱정돼서. 정미는 고개를 저어요. 저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아요. 성호는 그걸 느낍니다. 정미야, 진짜 괜찮아? 정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해요. 가끔은 힘들어요. 집에 혼자 들어갈 때요. 성호의 가슴이 저려옵니다. 외로워? 네, 외로워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게 제 삶이에요. 성호는 다가가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정미야, 나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정미는 고개를 저어요. 없어요. 성호 씨한테 도움받을 순 없어요. 왜? 성호 씨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성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에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로서. 성호 씨, 정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린 친구 아니에요. 50년 동안 한 번도 친구였던 적 없어요. 그럼 뭐야? 우린 뭐였어?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첫사랑이었죠. 아주 오래전에요. 성호는 숨이 막힙니다. 정미도 자기를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정미가 말을 자릅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서로에게요. 성호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정미의 눈빛은 확고합니다. 이제 진짜 그만해요, 성호 씨.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정미야,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정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문이 닫힙니다. 성호는 그 앞에 홀로 남아요. 한참을 서 있다가 성호는 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정미가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닫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래 나가셨네요. 응, 좀 멀리 갔다 왔어. 어디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그냥 옛날 동네. 아내는 더 묻지 않아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 중에 아내가 말해요. 내일 큰아이가 손주 데리고 온대요. 그래. 네. 오랜만이죠. 같이 놀아주세요. 그럴게. 성우는 대답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정미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눈물 고인 눈, 외롭다고 말하던 목소리, 닫힌 문.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열어 상자를 꺼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편지들을 펼칩니다. 정미의 글씨가 보여요. 50년 전 글씨지만 여전히 또렷합니다. 성우는 편지 한 장을 읽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편지예요. 성우야, 오늘 너랑 같이 걸은 길이 좋았어. 단풍잎이 예뻤지? 나는 너랑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앞으로도 계속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 성우는 눈물이 납니다. 50년 전 정민은 자기와 함께 걷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정민은 혼자 걷고 있습니다. 평생을요. 성우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성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정미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67세 노인의 눈물이에요. 50년 전 하지 못한 고백. 이제 와서 하는 고백.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우는 눈물을 닦아요. 이제 정말 놓아주어야 해요. 정미를요. 그 50년을요. 그리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첫사랑을요. 성우는 서재를 나와 안방으로 갑니다.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어요. 성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손주가 와요. 아이와 놀아주고 웃어주고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죠. 정미도 그럴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갈 거예요. 혼자서지만요.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를 떠올려요. 50년 전 모습, 교실에서 웃던 얼굴, 같이 걷던 등하굣길, 처음 마주친 그날의 눈빛, 모든 게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내야 해요. 안녕, 정미야. 성우는 작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도 정미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요. 이제는요.